자, 이번 영상에서는 ITQ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엑셀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자, 원래 여러분이 시험 보는 버전에서는 3개의 시트가 열려 있죠.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세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A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열너비를 하고 1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굴림에 11포인트를 하래요. 그래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 중에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으면 해놓고 하시고, 문자인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회계 서식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머지라는 건 대부분 문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에는 컴마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시트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시트의 이름을 지정할 땐 반드시 뒤에서부터 시트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1번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생겨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름을 지정해서 시트 1, 2, 3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3번에 대부분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얘를 1번부터 했을 경우에 그룹이 안 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부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벌써 그룹은 풀어졌죠. 자, 제3 작업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앞에서도 더블 클릭, 제2 작업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1 작업. 자,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그냥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 밑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번호 8자리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이름으로 지정을 하랍니다. 자, 이름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 명령을 내렸으면 문제 하나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누르던가 아니면 컨트롤 S 단축키죠. 자, 그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B의 4부터 J의 4까지 입력을 합니다. 모집 코드, 자, 봉사명, 그 다음에 봉사 장소, 엔터 치고 활동 주기, 그 다음에 봉사 시간.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셀에 있는 거는 인원. 자, 여기서 두 줄을 해야 되죠. 엔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알트 엔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로 안에 단위 콜론 명 엔터, 신청 인원 알트 엔터를 누르고 가로 안에 똑같이 단위 콜론 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엔터를 치고 옆에 나와 있는 봉사 시작일이라고 입력하고 순위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 3개를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병합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병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두 줄에 3개의 칸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전체 병합을 누르게 되면 얘가 행별로 병합이 됩니다. 여기에 비정기, 그 다음에 슬래시 월 1회, 모집 인원, 단위, 명의, 평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띄어쓰기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PCD에 관련된 거 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게 되면 글씨가 쓰여진 것만큼 얘가 벌어지겠죠.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같이 눌러서 늘리면 3개의 열이 똑같은 사이즈로 커집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3개를 해서 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신청 인원 가로 안에 단위 콜론 명.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봉사명. 그 다음에 옆에 탭키를 눌러도 옆으로 갑니다. 바자회, 보조.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봉사 시간.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탭키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탭키의 아래쪽에 캡슐하기라고 하는 대소문자 바뀌는 게 있죠. 자, 그거를 잘못해서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글씨가 나는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대문자로 하거나 뭐 이런 그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탭을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신다면 탭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를 범위를 지정하고 좀 넓혀주고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자, 이번에는 위쪽에 맨 위쪽을 잡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요만큼만 잡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누르고 더 아래쪽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홈에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테두리가 굵게 되고 세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잡아서 늘리고 줄이고를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시험지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결제란이 나와 있어요. 4칸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 결제, 엔터,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결제라고 되어 있는 거를 4개, 사실은 2개를 갖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얘를 늘리고 줄이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4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지금 결제라고 되어 있는 게 세로로 글씨가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로로 글씨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로 글씨 쓰기를 하고 얘를 줄여줘요. 자, 줄여준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테두리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또 선이 들어갔죠. 근데 얘네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끌고 옆으로 가면 자,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시험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얘를 오른쪽 상단에 자, 이 부분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카메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 부분에 카메라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일에서 옵션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 부분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파일이라는 글씨 위쪽으로. 자, 여러분한테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래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기타 명령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기타 명령 얘를 들어가 보면 엑셀 옵션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자, 위쪽에 글씨 나와 있는 메뉴들이죠. 리본 탭. 자, 얘 글씨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선택을 하고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얘를 모든 명령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작아지면서 요 슬라이더를 쭉 밑으로 5분의 4 정도쯤 내렸을 때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동 저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쪽에 카메라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늘리고 줄이고를 하지 마시고 위쪽에 나오는 1, 2, 3행에 해당하는 거를 잡아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부터 J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나는 H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잘 보시면 이중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중선이기 때문에 얘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 서식에 테두리 부분에 가보시면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해야만 얘가 이중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원본은 삭제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시는데 자, 제가 이거를 왜 이 부분 옆이나 이 부분 아래쪽에 만들지 않았냐면 얘를 삭제를 할 때 위에다 놓으면 이제 물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얘가 벌어져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마치 없었던 듯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대각선 방향에 만들어준 겁니다. 자, 시험지 순서대로 일단 보면서 해볼까요? 조건의 첫 번째 동그라미 됐어요. 두 번째 오각형 바깥쪽 그림자. 자, 오각형이면 제목을 입력해야 되죠. 삽입에 여러분은 여기가 그냥 도형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오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B열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표시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G의 중간까지 돼 있고, 자, 얘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이라고 했고요.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글꼴이 굴림에 24포인트래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물론 이제 우클릭해서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4 엔터, 그 다음에 얘는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이래요. 그러면 검정 글씨,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하시고 위쪽에 채우기를 노랑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자, 위아래 가운데 좌우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자를 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대각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에 가보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대각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버전이 20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면 맞습니다. 버전이 높은 경우에는. 자,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됐고,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까지 됐습니다. 제목하고 위쪽에 나와 있는 거 끝났죠. 자, 임의 셀의 결제란을 만들어 카메라와 그림 효과. 이것도 지금 오른쪽 부분 된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이 부분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B의 4부터 J의 4까지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G의 14, I의 14 그랬으니까 G의 14는 여기죠. I의 14는 여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주황색으로 채우래요.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에 대한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하면 주황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A 14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로 갑니다. 자, 제 화면은 지금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마 유효성 검사라는 글씨가 나올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설정에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시험지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 C의 5부터 C의 12 그랬으니까 C의 5부터 12까지 범위를 잡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됐고요. 여기서 바자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셀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FA 5부터 FA 12까지래요. FA 5부터 FA 12까지인데, 자,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지금 뒤에 시간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차트를 먼저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시간에 관련된 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시험제 차트에 가보세요. 보조축 오른쪽에 보시면 0시간 이렇게 0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자릿수가 두 자리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0으로 해주고 다운표 안에 시간,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신청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면 컴마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넣어야 되죠. 자, 얘를 만약에 컴마 유형을 다시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게 다 똑같아요.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다 똑같죠. 자,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뒤쪽에다가 다운표를 하고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샵 컴마 샵샵 0 해주고 다운표 안에 시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회계 방식으로 해서 얘를 입력했어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는 자기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H의 5부터 H의 12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신청 인원이라는 것으로 이름 정의를 한대요. 자,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범위 지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신청 인원이라고 쓰고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다시 딴 데 클릭했다가 범위를 지정하면 신청 인원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시면, 자, 함수는 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자, 함수 밑에 보시면
7번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행 전체라고 나오면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모집 인원의 셀에 그랬어요. 그러면 모집 인원들 셀만 잡고 데이터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보시면, 자, 데이터 막대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스타일을 녹색으로 하는데요. 자, 녹색이라고 돼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얘를 들어가 보면, 규칙 들어가 보면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돼 있고 막대가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동으로 얘를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위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림하고 얘가 똑같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쭉 보면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 부분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X표가 돼 있죠. 자, 이거는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테두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각선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